건강 정보를 고르는 일. 요즘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음식은 좋다. 저 음식은 나쁘다. 커피는 몸에 좋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해롭다. 오락가락하는 말들이 끝없이 쏟아지죠.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과 식사 시간, 그리고 일정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4시간만 자도 난 멀쩡하다. 이 말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멀쩡해서가 아니라 피로 신호를 느끼지 못하도록 뇌가 적응해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본격적인 청소를 합니다. 뇌척 수액이 뇌 속을 채우면서 낡은 단백질과 노폐물을 밀어내듯 씻어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도 감정 조절도 금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부족한 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경험,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험, 전부 뇌 청소가 멈춰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수면 연구에서는 단 1시간 덜 자도 심장마비 발생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여러 국가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사람들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다음 날 심장마비 환자가 평소보다 뚜렷하게 늘어납니다. 잠이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을 줄여서 일을 더 하려는 습관은 몸에 빚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은 언젠가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피로 혹은 더 무거운 질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위해 침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대부분 퇴근하고 들어와 8시, 9시에 식사하고 곧바로 눕는 경우가 많죠. 이때 위장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뇌는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몸은 쉬지 못하고 수면은 얕아지고 중간에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 이 시간만 확보해도 수면 질이 크게 변합니다. 위장이 비워진 뒤에야 신체가 비로소 안정 신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반에만 잠이 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알코올의 각성 효과가 올라와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쉽게 깨버립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안에서 아주 소량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먹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흐립니다. 일어나서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하루의 대사 리듬을 자연스럽게 재정비합니다. 아침 식사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관념일 뿐입니다.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은 좋은가요? 저 음식은 해로운가요? 하지만 음식 연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눠 수년간 특정 음식만 먹이는 실험은 윤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관찰 연구에 의존합니다. 평소 무엇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당연히 정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음식 선택에는 수많은 변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채소를 적게 먹거나 술을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뒤섞이면 무엇이 실제 원인인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 하나를 두고 절대적인 결론을 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은 건강에 해롭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과한 설탕, 이 세 가지는 어떤 연구에서도 좋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롭다는 연구는 매년 쏟아집니다. 확실히 피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대체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류, 양, 섭취 패턴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으면 심혈관 부담이 커지고 체지방 저장이 늘어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과 지방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배고픈 상태에서 흰쌀밥 한 숟가락 먼저 먹으면 혈당은 가장 크게 튀어오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몸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움직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건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570% 정도. 말은 되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이 구간에 금방 도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강도가 중요할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기능이 올라가면 체력 회복이 빨라지고 마음도 훨씬 안정됩니다. 운동이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숨이 가볍게 차는 강도의 운동을 3040분만 유지해도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체력과 컨디션이 크게 변합니다. 천천히 달려도 되고 빠르게 걸어도 되고 실내 자전거로도 충분합니다. 심박수를 보면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저녁은 일찍 먹고 술은 되도록 조심하고 아침은 천천히 시작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가벼운 숨이 드는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 작은 패턴들이 쌓여 몸의 리듬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순간들은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는 이 흐름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리듬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지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요. 먼저 아침 시간의 리듬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침을 걸으면 힘이 없다. 그 말이 맞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아침을 비워야 몸이 편안해지는 분도 많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음식이 들어오면 몸의 생체 리듬은 하루의 첫 작업을 소화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침 12시간을 공복으로 보내면 몸은 먼저 대사 정비를 진행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밤새 눌려있던 자율신경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바로 이 공백 시간이 회복의 시그널입니다. 특히 전날 늦게 먹었다면 아침 공복 시간은 몸에게 휴식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억지로 아침 식사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이 어떤지 조용히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 주스, 달콤한 빵, 잼, 시리얼 같은 음식은 짧은 순간 혈당을 갑자기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른 혈당은 금방 떨어지고 그 후에 피로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필요하다면 단백질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식사가 몸을 훨씬 안정시킵니다. 계란, 아보카도, 요거트 같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죠. 이런 방식은 오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밤새 말라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신호입니다. 이건 혈압과 체내 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물 먼저 마시는 것이 오전 컨디션에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낮 시간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낮의 생활 방식은 밤의 수면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특히 점심 이후의 행동이 밤의 깊은 잠을 만듭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작스러운 졸림이 온다면 혈당이 빠르게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 순서를 조정하면 이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넣으면 점심 이후에 쏟아지는 피로가 가볍게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몸이 지치는 이유는 대부분 운동 부족이 아니라 혈당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특히 단 음식과 음료는 15분 만에 컨디션을 바꿉니다. 올라갔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기분도 집중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움직임을 자주 넣는 것입니다. 큰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 걷기, 짧은 스트레칭. 이 행위들은 몸에게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잠의 흐름을 깨뜨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카페인은 몸에 오래 머뭅니다. 오후 늦게 마신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저녁의 리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일 끝나고 난 여유와 피곤함이 식사 시간을 늦추고 야식을 불러오죠. 하지만 잠들기 4시간 전 식사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늦게 먹으면 위장은 계속 일하고 뇌는 쉬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바로 얕은 잠입니다. 특히 단 음식, 술, 기름기 많은 음식은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잠을 얕게 만들고 몸을 긴장하게 합니다. 저녁 식사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가볍게 깔리는 느낌으로 끝내는 것. 이게 질 좋은 수면의 기초입니다. 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한 잔이면 괜찮다.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술은 초반에 졸음을 유도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날은 대부분 새벽에 한 번씩 깨죠. 몸은 자고 싶은데 알코올은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밤늦게 마시는 술은 그날의 잠뿐 아니라 다음날 체력까지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전체를 묶는 핵심, 바로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살 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운동입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강도로 3040분만 움직이면 심박수는 안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는 범위입니다. 체력은 이때 올라가고 마음도 이때 편안해집니다. 운동은 빨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달리기,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어떤 방식이든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도 이 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들여다보면 잠이 무너지는 이유가 대부분 낮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식사, 오후 늦은 커피, 단 음식, 오랫동안 앉아있기, 짧은 움직임의 부족. 이 요소들이 쌓여 밤의 리듬을 흔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선택 몇 가지만 바꾸면 잠은 스스로 깊어집니다. 식사 시간, 식사 순서, 공복 시간, 카페인 조절, 가벼운 운동. 이 요소들이 하루를 정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이 틀을 잘 지키면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줄고 오후에 피로가 가벼워지고 밤에는 더 안정적으로 잠에 듭니다. 리듬을 만든다는 건 생활을 억지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흐름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작은 리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지키는 세밀한 방법들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당뇨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쏟아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흔들림이 피로감과 졸림을 만들죠. 그리고 이 변동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처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빨리 떨어지고 더 빠르게 배가 고파집니다. 이 배고픔이 단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식사량보다 폭식이 문제입니다. 이 폭식은 의지가 아니라 생리적 신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을 끊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로 먼저 배를 한번 채워두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이 단순한 순서 하나만으로 하루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속도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혈당 상승도 인슐린 분비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를 빨리 하는 이유는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속도를 낮추면 몸은 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은 간식입니다. 간식은 필요할 때 먹는 게 아니고 혈당이 내려갔을 때 습관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의 간식은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떨어지고 그 떨림이 피곤함으로 쌓입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대신 선택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요거트, 계란 이런 음식들은 혈당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을 많이 찾는 분들에게는 이런 간식 전환만으로도 기분 안정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힘들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지속 가능한 운동을 더 좋아합니다. 지속 가능한 강도는 숨이 약간 차고 말은 가능한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강도는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잘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꾸준히 자극하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피로 누적이 줄어듭니다. 운동 효과는 강도보다 지속에 있습니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은 짧은 시간의 격한 운동보다 30분의 천천한 운동에서 훨씬 큰 회복 효과를 경험합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의 가벼운 운동은 밤 수면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걷기라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는 금방 기준 구간에 도달합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 강도가 조금만 높아도 금방 지치고 지속이 어려워집니다. 심박수 구간만 잘 맞추면 당신의 체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점. 운동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뇌의 대사 속도와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감정 조절 능력도 안정됩니다. 이게 운동이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은 하루 전체의 정서를 바꿉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심박수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완 신호입니다. 이 이완 신호는 수면의 깊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저녁에 과도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깨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오후 늦게보다 점심 이후 오후 초반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흡보다 빠르게 수면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의 여파를 몸속에서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을 방해하고 혈당을 흔듭니다.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반복 입증된 사실입니다. 짧은 산책, 스트레칭, 호흡 깊게 하기, 이런 행동들은 코르티솔을 내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호흡은 몸의 긴장을 직접 풀어줍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부드럽게 내립니다. 하루 두세 번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 조금 이른 저녁, 가벼운 움직임, 부드러운 호흡. 이 네 가지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생각도 덜 요동칩니다. 몸의 리듬을 지키면 마음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떨어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완벽한 식단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작은 패턴들이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하루의 안정감입니다. 이 안정감이 쌓여 수면의 질을 바꾸고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 흐름을 이어줍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리듬을 만들면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변화들은 대부분 미세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눈치챌 수 있느냐가 몸의 회복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운동 부족보다 에너지 생산 자체의 저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작은 세포기관이 몸의 모든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늘고 수면이 부족하고 혈당이 계속 흔들리면 미토콘드리아는 빠르게 지칩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해도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안정된 리듬입니다. 리듬이 잡히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쉽게 숨이 차던 계단이 갑자기 가뿐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리듬을 만드는 핵심은 낮의 에너지 사용 방식입니다.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떨어지기 쉬운 데다 신체 리듬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 단 음식이나 카페인을 찾습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후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흔들림이 저녁 컨디션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 시간을 관리하려면 점심 식사 이후 10분 걷기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의 상승폭을 낮추며
두뇌의 피로도를 줄입니다. 단 몇 분의 움직임으로 저녁의 피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후의 졸림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수면 사이클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전날 잠이 얕았거나 잠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었거나 카페인을 늦게 섭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밤에도 늦게 잠들고 다음날 또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수면의 질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은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은 하루 리듬을 정확히 따라갑니다. 아침에 낮고 오후에 서서히 올라갔다가 저녁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체온의 흐름이 수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저녁에 몸이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으면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샤워나 따뜻한 물 목욕이 수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에서 나오면 피부의 열이 빠르게 식으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하강이 오히려 잠을 유도합니다. 이건 오래된 이완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잠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이 이 신호를 자주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밤까지 밝은 조명, 늦은 스마트폰 사용, 늦은 식사, 과한 생각과 긴장. 이 요소들은 모두 잠을 향해 내려가야 할 체온과 호르몬 흐름을 거꾸로 올려버립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잠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빛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뇌를 깨우는 자극이 문제입니다. 뇌는 화면의 움직임과 정보에 반응해 잠들기 위한 신호를 미루게 됩니다. 잠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0분만이라도 조용한 환경을 만들면 뇌는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수면의 질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오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신경계가 긴장되어 있으면 잠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수면은 다른 시스템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면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긴장 완화입니다. 이완은 큰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호흡은 두뇌의 온도를 낮추고 심박수를 줄이며 몸을 수면 모드로 돌려놓습니다. 이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제 식사 리듬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야식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저녁 식사는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화 중에는 위장과 간이 강하게 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에 들면 몸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기 어렵다면 양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포만감이 높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 눕는 습관도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눕는 순간 위산이 역류하기 쉽고 숨이 얕아지며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2030분은 앉아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은 식욕이 평소보다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코르티솔이 배고픔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해야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흔들린 몸을 조금씩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리듬을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작은 원칙만 지키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저녁을 조금 당기고 조명을 조금 줄이고 호흡을 조금 길게 하고 움직임을 조금 늘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이 작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뇌파가 천천히 가라앉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그 흐름이 깊은 잠을 만듭니다. 수면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정리하고 리듬을 가볍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리듬이 맞춰지면 다음 날의 에너지와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 작은 리듬 조절이 하루 전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몸의 회복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짚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변화를 유지하는 힘에 관한 부분입니다. 몸은 금방 달라지지 않지만 반대로 한번 흐름을 타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 유지됩니다. 먼저 마음의 리듬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따라 흔들린다고 느끼지만 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몸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잠이 부족한 날, 평소에는 넘기던 말이 유난히 신경 쓰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오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까다로워지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감정 조절 능력부터 떨어집니다. 뇌의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정 조절 회로가 쉽게 과부하됩니다. 이때는 누구라도 예민해집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은 수면 회복과 같은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지키면 감정이 덜 흔들리고 대인관계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건 정신과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준비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스트레스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지고 몸은 항상 비상 상태에 머뭅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도 소화도 회복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비상 신호를 꺼주는 것입니다. 비상 상태를 끄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호흡, 빈, 움직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줄이고 몸을 안정 모드로 돌려놓습니다. 앉아서 23분만 해도 심박수가 내려가고 두통 같은 긴장이 완화됩니다. 빛도 중요합니다. 밝은 화면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밤의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사이클을 흔듭니다.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해 보세요. 몸이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생각보다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장치입니다. 산책 10분만으로도 긴장감이 빠르게 풀립니다. 뇌는 걷는 리듬에 맞춰 흥분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가 걷기가 사고 정리에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움직임은 수면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몸이 안정된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 리듬이 바로 밤의 깊은 잠을 만듭니다. 다음은 자가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하려 합니다. 상처가 아물듯이 세포도 뇌도 면역도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복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늦은 식사, 늦은 자극, 늦은 업무, 늦은 긴장. 이렇게 하루를 끌면 몸은 회복할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회복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몸이 느슨해지는 그 순간 신경계는 긴장을 풀고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루 만에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몸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대신 한번 회복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은 오래 유지됩니다. 잠이 깊어지고 식사 리듬이 잡히고 움직임이 일정해지면 몸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리듬을 맞추는 노력에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잡히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에 흔들리는 폭이 줄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던 작은 갈등도 예전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성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쉬운 환경, 늦게 먹지 않는 흐름,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의지가 약해도 자연스럽게 잘 지켜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빛을 조금 줄이고, 움직임을 조금 늘리고, 호흡을 조금 길게 하는 정도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고, 다음 주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한 달 뒤 더 안정되는 흐름. 그 흐름을 타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회복을 준비할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리듬을 지키고 몸의 신호를 듣고 작은 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끝없이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